2009년도 기출문제 2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1번. 자, 함수 a와 b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a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 b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를 보면 a라는 값, n이라는 값을 받았죠. 자, 그래서 k는 1로 초기화를 했고 포문이 돕니다. 총 n번을 돌게 되는데 1부터 n까지 1씩 증가하니까 총 n번을 돌게 되죠. 그러면서 k에다가 계속 a를 곱해줘요. 그래서 k는 1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한 번 수행을 하면 k에는 a가 들어가고, 첫 번째죠. 두 번째 할 때는 여기다 a를 또 곱하니까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서 세 번째 하면 여기다 a를 또 곱해서 a의 세제곱이 되고, 결국에는 요 a의 요 첫 번째 a라는 건 a의 1제곱이 되는 거니까, 요 우리가 숫자로 받은 몇 번을 곱할 것이냐, 요 n이라는 숫자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a의 n제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 k를 리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b를 한번 볼게요. 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으니까 a의 n제곱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if 물어보고 그 다음에 리턴을 해줘요. 어떤 조건이면 1을 리턴한다. 자, 그 다음에 else로 넘어갑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데, 자, 1을 리턴한다는 거, 우리가 자 n이 1이면은 a의 1제곱, 뭐 예를 들어서 a가 3이면 3의 1제곱 3을 리턴을 해야죠. 그래서 1이 값이 올 수는 없어요. a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a의 n제곱 계산할 때 0일 때 생각을 해보면은 n이 어떤 수가 나오더라도 0제곱을 하면 그 값은 1이죠. 그래서 이거는 a의 0제곱일 때라는 거를 쉽게 유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의 0제곱이라는 거는 n이 0일 때, 그래서 가에는 n이 0일 때 요 조건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니라면 이제 그때부터는 계산을 해야죠. 자, 그래서 if 물어봅니다. n이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다 라는 거는, 자, 이 값은 짝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진수로 봤을 때 뭐 1, 0, 1, 1, 0, 1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걸 2로 나눈 나머지 값이라는 거는 결국 마지막에 있는 요 비트 값이잖아요. 그래서 짝수냐 홀수냐, 짝수면은 여기 이제 0이 될 거고 홀수면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짝수인 경우고, 자, 짝수일 때는 자, 이렇게 반환을 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a의 4제곱이라고 하면요, 자, 이거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입니다. 4번을 곱한 거죠. 자, 이때 자, a의 제곱을 준다 그랬는데 a의 제곱이라는 건 이렇게 두 개예요. 자, 두 개인데 요 두 개가 또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반으로 나눠진 거죠. 자, 이게 두 개니까 헷갈린다고 하면은 A. 자, 6개라고 해볼게요. 자, 6개라고 했을 때는, 자, A의 제곱, 자, 이렇게 두 개죠. A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럼 A의 제곱이 몇 개냐면 총 3개예요. A의 제곱에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거는 a의 6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곱하는 요 밑에 수를 a에서 a 제곱으로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처음엔 a였는데 이걸 a 제곱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6제곱 했던 거를 세제곱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제곱으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6제곱이 세제곱 됐다는 건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이렇게 2분의 n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절반을 줄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a가 a제곱에서 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이 위에 있는 제곱이라는 거는 계속 반으로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0까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0을 만나면은 재기함수 호출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건데, 자, 이 6이라는 숫자가 이게 정확히 떨어지면 좋은데 a의 예를 들어서 5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정확히 나눠지질 않죠. 홀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else가 또 필요한 겁니다. 여기 지금 if 문장에서 짝수일 때 들어왔잖아요. 여기는 홀수일 때인 거예요. 그래서 A 5제곱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를 빼고 생각하는 겁니다. A 하나를 빼고 4개일 때 생각을 해요. 그럼 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과정을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반으로 나눠서.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A 곱하기 A를 하나 빼낸 다음에 나머지 4개 A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원래는 n개였는데 n-1개만으로 요 반으로 나누는 과정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숫자는 똑같고 A의 제곱을 할 건데 이 개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n-1개에서 이거를 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n-1개에 대해서 반 계산해서 이 과정 이 제기함수 또 호출하고 그 다음에 한 개를 빼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에는 0이라는 조건 들어가고요. 그다음 나에는 요거 n-1을 2로 나눈 요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맞고요. 기억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3, 4를 수행할 때 B의 전체 호출 횟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B의 3, 4 이렇게 호출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안에서 B가 호출되면서 안에서 다시 B를 호출하죠. 짝수 아니면 홀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n이 지금 짝수죠. 짝수니까 위에 걸로 갑니다. 그래서 A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n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B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고요. 이거의 절반 2번. 그래서 3을 4번 곱한 거나 9를 2번 곱한 거나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안에서 또 호출을 합니다. 9, 9, 81이니까 이렇게 호출이 되겠죠. 2는 여전히 짝수니까. 근데 이제 1이 홀수예요. 홀수 때는 요 밑에 걸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일단 B를 또 호출을 합니다. B를 호출을 하는데 요 앞에다가 요 A를 한번 곱해줘야죠. 그래서 81을 곱하고 그 다음에 B를 호출을 하는데 81의 제곱이 되겠네요. 81 제곱 그 다음에 1을 반으로 나눴으니까 0.5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은 지금 인티저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0으로 바뀌는 거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81에 0이 호출이 되면은 이 밑에서는 n이 0이니까 더 이상 호출이 없죠. 리턴 1 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호출이 되겠어요. 그래서 5번이 지금 틀린 거고요. 자, B의 시간 복잡도는 로그 n이다. 자, 이 A 같은 경우에는 이 n이 늘어날수록 점점 늘어나는 거죠. 요 n번 포문을 돌면서 이게 1억 개면은 1억 번 돕니다. 그래서 이거는 5의 n이 되는 거고 이 B 같은 경우에는 이 n이 절반으로 줄잖아요. 계속. 그래서 4라는 값이 2가 되고 2라는 값이 1이 되고 계속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이거는 로그 n이 되는 거죠. 5의 로그 n 이렇게 시간 보착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22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G가 있어서 자, 이거를 표로 나타내 준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그려 봐야겠죠.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이니까 그릴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0과 1이 너무 많으니까 0,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좀 알아보기 쉽게 할게요. 0에서 나가는 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1, 2, 4로 나가죠. 0에서 1, 2, 4 이렇게 나갑니다. 1에서는 0, 3, 5 0, 3, 5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2에서는 0, 3, 6 2에서는 0, 3, 6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3에서는 1, 2, 7
1, 2, 7. 그 다음에 4에서는 0, 5, 6. 0, 5, 6. 그 다음에 5에서는 1, 4, 7. 1, 4, 7. 6에서는 2, 4, 7. 2, 4, 7. 7에서는 3, 5, 6. 3, 5, 6입니다. 그려져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한쪽으로는 갔는데 반대쪽으로는 돌아오지 않는 이런 경우가 지금 없었죠. 한 방향으로 갔으면 반대 방향으로도 반드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이쪽과 이쪽이 대칭을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무방향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지수는 3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0에서 나가는 거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1에서 나가는 거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이게 지금 모든 정점에서 3개가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체를 보면은. 그래서 분지수가 3이라는 것을 이 전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떨어져 있는 정점이 없었죠. 모든 정점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됐고요. 다음 U에서 V까지 최단 경로 중 최대값은 4이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제일 먼 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에서 3 이내에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6에서도 보면은 4, 0을 거쳐서 1까지 갔죠. 그럼 3까지 가는 게 4가 아닌가 할 수 있지만, 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2만에, 거리 2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단 경로가 3이 아니고 최대값이 4가 아니라 3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틀렸고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간선의 개수는 인접행렬 두 대각선을 포함한 삼각행렬 36개 원소를 참조하면 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원래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는 0을 1을 이용해서 모두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야죠. 이거는 지금 하나의 이쪽이 8개고 이쪽이 8개니까 64개의 정점을 64개의 간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그려야 되는데, 사실 그려놓고 보니까 무방향 그래프였던 거죠. 이게 이쪽과 이쪽이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 한쪽만 가지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각선, 이게 모두가 0이지만 이 대각선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만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6개의 원소를 참조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세보면은 첫 번째는 1이고 2, 3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8개가 되니까 1에서 8까지 합을 구해보면은 이게 36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은 맞는 거고요. 자, U에서 출발해서 U를 제외한 나머지 정점을 한 번씩 지나고 정점 U로 돌아온다. 자, 이게 오일러의 정리였었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간선의 개수가 짝수라면은 모든 정점을 한 번씩 지나고 돌아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래프 시간에 그래프를 공부할 때 배웠었죠. 그래서 이 간선의 개수가 짝수인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다 그려보면, 지금 선을 다 세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까지죠. 6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게 전체 개수가 24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4개니까 이쪽 절반만 하게 되면 무방향 그래프니까 대칭이니까요. 12개인 걸 알 수가 있죠. 간선의 개수가. 그래서 이게 짝수라면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로를 한번 간단히 한번 보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2에서 출발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2에서 3을 갔다가 7로 와서 6으로 왔다가, 자,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돌았죠. 자, 1을 거쳐서 0까지 오게 되면 모든 정점을 거쳐서 2까지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로는 한 번씩 그려보시면 되는데, 찾다 보면은 그 경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짝수이면은 이 사이클이 반드시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실제로 그려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답은 3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번. 자, 상태 비트.
네 가지 상태 비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VZSC.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이미 뭐 많이 배운 내용에서 많이 접했으니까 일단 읽어보시고요. 자, 가에는 XOR 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오버플로우죠. 오버플로우 계산할 때는 요 마지막 캐리와 그 바로 전, 마지막에 바로 전 캐리를 XOR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나에는 8비트 노어 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 자, Z, 이게 0인 경우를 찾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0인 경우. 그래서 모두 0이면은, 자, 노어 게이트를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모두 0이면은, 이게 0이 돼서 여기가 1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Z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1이면은, 이 5어 게이트가 1이 되니까 이 앞에 있는 나 때문에 0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라도 1이 있으면, 최소한 하나라도, 여러 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어가 1이 되면은 얘는 노어니까 반대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일 때만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죠. 제로 값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상태 비트 S에는 ALU에 F7이 입력된다. 자, F0부터 7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상위 비트는 부호 비트죠. 부호 비트가 1이면은 음수고 짝수면 0이다 해서 S에는 F7이 입력되겠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자, A, B에 각각 이 두 값이 입력되고 덧셈 연산을 수행한다고 했어요. 자, 이걸 해보면은 1부터 해볼까요? 1에 지금 16진수니까 0, 0, 0,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C는 1, 1, 0, 0 3F는 0, 0, 1, 1 F는 1, 1, 1, 1 해서 이제 더하면 되는데 사실 이 뒤에 값은 지금 뭐 굳이 구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캐리를 구하려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서 뭔가 값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캐리가 올라왔다고 하면은 여기서 1 해서 또 캐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긴 1, 1 해서 이제 0 돼서 캐리가 올라가서 1이 되겠죠. 지금 여기가 0, 0이니까 이 밑에 뭐 어떤 값이 계산되더라도 결국에는 여기서는 0, 0이니까 1 될 수밖에 없고 여기 캐리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0, 0이 이렇게 많은 이상에는. 그래서 여기는 0이 되고 캐리가 결국에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0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뭐 다 구해봐도 되지만 이 값의 특성상 이 앞에 0이 많으니까 굳이 밑에 것까지는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부호가 있는 수의 크기 비교는 두 수의 뺄셈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C와 V를 통해 할 수 있다. 자, 부호가 있을 때 우리가 C와 V가 아니라 S와 V였죠. S와 V 이용하면은 이 XOR 계산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호가 없을 때는 C를 이용했고요. 물론 이게 Z까지 있어서 이게 크거나 같은 경우까지 비교하려면 Z까지 들어가겠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Z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자, 부호가 없을 때는 C, 부호가 있을 때는 S와 V 이용한다. 자, 요거는 우리가 상태 비트 공부할 때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요.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 2, 3, 4가 지금 다 맞았는데 5번이 틀렸네요. 여기가 C가 아니라 S가 들어간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볼게요. 자, 이렇게 회로도가 있고 롬과 램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기억부터 리을이 있는데 뭐가 틀리고 뭐가 옳은 거냐 하나씩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롬의 용량은 512 곱하기 8이다. 자, 롬의 용량을 구하려면은 이 데이터가 지금 8이죠. 지금 여기가 지금 8비트니까 이 뒤에 있는 8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주소가 그럼 몇 비트가 들어가냐를 보면 되겠죠. 롬의 주소를 보면은 주소에 0번부터 8번까지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0번부터 8번이면 9비트니까 2에 9제곱해서 512가 되는 거죠. 맞고, 자, 램의 용량은 지금 여기 데이터는 여전히 8비트고요. 곱하기 8 맞고, 그 다음에 주소가 0번부터 6번까지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2에 7제곱이죠.
128 이것도 맞습니다. 자, 디귿 보면은 CPU가 메모리 주소 015C 라고 했어요. 자, 이걸 이진수로 써보면 0000이 되겠고요. 1이니까 0001, 그 다음에 5니까 0101, C는 1100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램2가 연결이 되느냐 요걸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보면은 0번부터 7번 비트까지 지금 4개, 5, 6, 7. 자, 여기서 잘려서 자, 여기까지가 지금 램의 주소로 쓰였죠. 자, 이렇게 0번부터 7번, 6번까지 쓰였고, 자, 7번 비트와 8번 비트는 디코더로 들어갑니다. 7번과 8번이 두 비트가 디코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00이냐? 자, 00이면 지금 0이 들어가서 여기는 00. 자, 1일 때 01. 여기 10, 1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7번 비트와 8번 비트가 각각 이 값일 때 각각의 램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7번 비트, 8번 비트는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 0이니까 이건 값은 2잖아요. 그래서 2로 해서 2가 아니라 3이죠. 00, 01, 10, 11이니까 01, 2, 3 해가지고 지금 1, 0이니까 2가 들어갔죠. 2가 들어갔다는 거는 요겁니다. 요 2니까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겠네요. 램 2라고 해서 2가 아닙니다. 자, 0이 1로 가는 거고 1은 2. 자, 두 번째 디코더의 값이 2일 때 램 3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램 2가 아니라 램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4 디코더 대신에 3 곱하기 8 디코더를 이용하고, 자, 여기가 지금 4개인데 그럼 8개가 되는 거죠. 램의 개수가 2배가 됩니다. 동일한 종류의 램을 추가하면 전체 램의 크기가 이렇게 되느냐. 자, 우리가 지금 램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면 되겠어요. 128 램이죠. 이게 곱하기 8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4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4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512 곱하기 8의 지금 용량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2 곱하기 4가 아니고 3 곱하기 8이 돼서 램의 개수가 2배가 되면 이 512가 아니라 1024가 되는 거예요. 전체 용량이 곱하기 8이 되겠죠. 이게 지금 전체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4096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리을 잘못됐고요. 자, 기억 니은 1번을 정답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25번 컴퓨터 구조 문제 보겠습니다. 자, 명령어 형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앞에 4비트가 OP 코드 이렇게 주어졌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4비트가 이렇게 주소 지정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8비트는 주소로 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자, 여기 그림으로 그려진 부분이 설명으로 된 거라서 중복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자, PC가 0030입니다. 0030 여기죠. 여기부터 실행을 합니다. 2070부터 실행을 하면 돼요. 자, 2070이라는 건 제일 앞에 게 2니까 OP 코드가 2입니다. 그래서 LDA 로드죠. 그 다음에 직접 모드로 해서 70을 로드 해줍니다. 70이 뭐냐 하면 여기에요. 4를 로드 해주죠. 자, 그러면 AC가 4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4000으로 가볼게요. 자, 4라는 거는 Shift Left입니다. 자, 뒤에 0000은 이제 필요가 없죠. 그러면 Shift Left는 그냥 AC 값을 좌로 1비트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연산자가, 다른 오퍼랜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한 비트 이동하면은 얘가 8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4로 가서, 자, 얘는 1160입니다. 1. 자, add죠. 1은 add. 그 다음에 1 간접 주소 모드입니다. 자, 11까지 했고, 그럼 60. 자, 주소 모드가 60이에요. 60이라는 거는, 자, 여길 가보면은 이 값이 70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간접 주소 모드죠. 그래서 70으로 다시 가면 요 값, 70에 있는 요 값 4를 add를 해줍니다. 자, 그럼 4를 add를 해주면 어디다 add를 해주냐면 요 AC 값에다 add를 해주는 거죠. AC 값에 더한다 그랬잖아요. 4를 더하면은 12가 나오는 거죠. 자, AC 값은 12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3360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3360 3이라는 거는 STA A시의 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자, 스토어 하는데 자, 3 자, 여기가 또 3이에요. 인덱스 주소 모드고 그 다음 주소가 60입니다. 근데 인덱스 레지스터가 지금 20이잖아요. 그럼 20에다가 60 더한 80을 구하는 거예요. 80을 갑니다. 여기로 가서 여기다가 스토어 해주는 거예요. 80에다가. 자, 이렇게 하면 12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값이 12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000을 만났는데 6이라는 거는 자, 헐트 자, 컴퓨터 종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그러면은 자, 주소 0060을 참조한다. 자, 0060 우리가 간접 주소 구할 때 60에서 70 넘어가는 거 구했었죠. 에드 할 때 참조했고요. 80의 값은 변화가 없다. 자, 80의 값 우리가 아까 12로 바꿔줬네요. 그래서 변화 없다는 건 틀렸고요. 자, XR의 참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우리가 여기 인덱스 주소 모드 사용할 때 인덱스 레지스터 사용을 했죠. 참조를 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실행 후에 98이라는 주소값 여기죠. 주소값은 000C이다. 이 값은 우리가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여기는 참조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고요. 32의 명령을 수행한 후 32라는 건 자 여기 첫 번째 로드하고 그 다음에 시프트 레프트 한 거죠. 실행한 후 주소 70의 값은 자, 70의 값 자 이거죠. 0008이다. 자 우리가 시프트 레프트 왼쪽으로 레프트 해줬다는 거는 이 A씨를 레프트 하는 거죠. 시프트 레프트 자 A씨의 값을 한 비트 이동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70의 값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의 값을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을 답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카운터 문제예요. 300원짜리 물건을 파는 자동 판매기가 있는데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JK 플립플롭 이용하고 초기 금액 0원, 그다음에 50원, 100원, 반환 버튼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300원 이상이면 초기화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걸 보면은 자, 처음에 0원에서 시작을 해요. 50원, 100원을 투입을 하죠. 그럼 50원이 됐다가 또 1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0에서 바로 100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50원, 50원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결국엔 이거를 하게 되면은 50원 단위로 이 상태값이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이런 경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뭐 40원이나 70원 이런 값들은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50원, 100원으로 해서 이 값들을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 300원이라는 값까지 오게 되면은 자, 반환하고 초기 금액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300, 350 이런 값들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대로 0원이 돼버립니다. 이걸 넘어가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상태값은 여기 0부터 250까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가지를 표현을 하려면은 3비트가 있으면 되죠. 2에 4제곱해서 3비트 하면 8가지 경우를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요 6가지의 상태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플립플롭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순차로 설계를 위한 상태표 행은 16개이다. 자, 이거는 상태표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봐야겠네요. 자, 우리가 3비트가 표현을 한다고 했으니까 X, Y, Z 이렇게 3비트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각각의 플립플롭 값입니다. 그래서 0원을 먼저 표현을 해보면은 000이 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50원이 그 다음 001, 그 다음에 100원은 010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XY 값이 이렇게 있을 때 입력 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50원, 100원, 반환 버튼 이 3가지 경우의 입력이 있어요. 우리가 50원을 넣을 거냐 100원을 넣을 거냐 아니면 다 반환을 할 거냐 이 3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3가지를 표현하려면 3이라는 숫자를 표현하려면 2의 4제곱과 2의 제곱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럼 최소한 4비트는 있어야 이 3가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비트가 아니라 4가지죠. 4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여기 2의 4제곱이 아니라 4고 여기가 2죠. 네. 3가지를 표현한다는 거는 4와 2 사이에 있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4라는 값을 찾으면 2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비트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비트를 가져오면 입력값이 2비트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A와 B라는 2비트가 있어야지 50원, 100원 반환 버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은 A를 뭐 반환 버튼이라고 하고 B를 50원, 100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0일 때 50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일단 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100원일 때 1이다. 0, 0, 0,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50원, 100원인 경우예요. 이거 50원, 100원. 자, 그럼 0인 경우는 지금 B에서 다 썼으니까 반환일 때는 1로 표현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1, 0, 근데 50원, 100원 다 표현했고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1, 0, 1, 1 이 남은 2가지 경우가 다 반환 버튼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개 다 쓸 필요는 없죠. 우리는 하나만 쓰면 되니까 1, 0도 되고 1, 1도 됩니다. 그래서 뭐 1x 동기화로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필요하죠. 총 3개가 필요합니다. 입력값.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태가 0원일 때 금액이 하나도 없는 이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0, 0, 0, 0, 0, 0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상태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0원일 경우, 50원일 경우 우리 001이라고 하기로 했죠. 001일 경우 이때도 이 3가지의 입력 경우가 있습니다. 50원 들어왔을 때, 100원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반환했을 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를 x 플러스 1, y 플러스 1, z 플러스 1 다음 상태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0원인데 50원이 들어왔으면 50원이 돼야죠. 001이 되는 거고요. 100원이 들어왔으면 100원이 돼요. 그 다음 경우 010이 되는 거. 그다음 반환을 했을 때는 0원으로 가야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50원이니까 50원을 넣으면 100원이 돼야죠. 100원은 010입니다. 50원일 때 100원을 넣으면 150원이 돼야 되니까 011로 가는 거죠. 반환을 하면 000이 됩니다. 자, 이 밑에는 그러면은 010이 될 거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다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0, 여기는 50원, 여기는 100원. 자, 이렇게 놓고 150원, 200원, 250원까지 다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상태당 3개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상태가 있으니까 여기에 3을 곱해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이 상태표의 행의 개수는 18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자, 입력 제어 변수는 1개가 필요하다. 자, 입력 제어 변수. 자, 50원, 100원, 반환 3가지를 표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어 변수 1개만으로는 0, 1, 2가지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2비트가 필요한 겁니다. A와 B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변수는 2개가 필요하고요. 자, 다음에 플립플롭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D 플립플롭을 사용하면 된다. 자, 플립플롭의 수는 우리가 지금 6가지 경우 상태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3비트가 표현하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플립플롭의 수는 어떤 플립플롭을 사용하든지 3개예요. 이 개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니은 디귿 리을 해서 5번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27번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파일 처리 시스템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보면 되겠어요. 파일 처리 시스템은 원자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자, 원자성이라는 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특징이죠. 파일 처리 시스템에서는 이것이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파일 처리 시스템은 동일한 정보를 중복 저장함으로써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죠. 자, 데이터베이스는 일관성을 있게 값을 관리할 수 있는데 파일 처리 시스템에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자, 파일 처리 시스템에서는 구조가 변경되면
응용 프로그램도 변경돼야 된다. 응용 프로그램의 이제 구조가 종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데이터가 여러 파일에 흩어져 있으며 중복 저장한다는 거랑 뭐 같은 이야기가 되겠네요.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어렵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4개 전부 다가 되겠습니다. 자, 28번 볼게요. 자, 이렇게 테이블이 4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SQL문을 만들었는데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SQL문을 찾는 겁니다. 자, 기억부터 보면은 delete from 등록. 자, 등록에 있는 값을 다 지워라. 자, 우리 지울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참조키가 있는가 보는 거죠. 그래서 학번, 과목번호, 성적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자, 여기서 100번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학생에 등록된 정보가 있는데 이 학생 100번은 얘를 지우면 문제가 되겠지만 얘를 지우면 이 100번이 누군지를 모르죠. 얘를 지우는 건 안 되지만은 반대로 이 등록을 먼저 지울 수 있죠. 등록한 정보를 지우더라도 학생이라는 존재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관계 반대로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등록에 있는 거를 지우는 거는 뭐 문제가 없다. 아무도 등록을 안 한 상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교수. 자, 교수라는 테이블을 업데이트 합니다. 자, 네, 교수 번호를 1003으로 바꿔요. 얘를 1003으로 바꾸는데 1003이 지금 여기 있네요. 강태식이라는 사람. 자, 강태식이 여기 있습니다. 얘를 1003으로 바꾸겠다. 자, 이미 1003이라는 값이 있으니까 키가 중복되죠. 교수 번호가 지금 키이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틀렸고요. 자, 뷰를 만드는데 자, 학생 테이블에서 만듭니다.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전공이 컴퓨터인 학생, 자, 전공이 컴퓨터인 학생 이렇게 3명 해가지고 만드는데 위드 체크 옵션을 넣었어요. 자, 이 3개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결국에 그러면은 전공이 컴퓨터인 학생만 인서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위드 체크 옵션 때문에. 근데 전공이 국어인 학생을 인서트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오류가 나는 거죠. 얘 때문에. 자, 다음 리얼 보겠습니다. 자, 교수 뷰라는 걸 만들어요. 자, 교수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자, 여기죠. 자, 이렇게 만들고, 자, 교수 테이블 전체를 그냥 뷰로 만들었네요. 전체 로우가 다 들어갑니다. 전체 튜플이 다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1005번이라는 교수를 집어넣습니다. 여기 1005번 자, 교수 이름 송민성 넣으면은 이 학과는 그냥 널 값으로 해서 하나의 인서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괜찮은 거죠. 자, 미음을 보면은 자, 교수와 과목으로 조인을 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강의 뷰를 만들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또 인서트를 해줍니다. 이 뷰에다가 인서트를 하면은 자, 교수와 과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과목이고 이건 이제 사람 이름이죠. 이렇게 되면은 자, 과목이라는 거 여기 있는데 지금 C300이라는 값을 여기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나머지 값은 넣을 값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 안성필이라는 값이 어디로 갈 수가 없죠. 안성필이라는 값이 지금 여기 교수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교수 번호가 없고 여기 값을 너를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인된 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키값이 빠져 있으니까 인서트를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인된 테이블을 인서트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기억 리얼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자, 이거는 정규화 문제죠. 자, A부터 F까지가 지금 릴레이션 R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R1, R2, R3로 분해했다. 자, 2분해가 함수 종속 집합. 자, 이거를 보존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한번 그려볼게요. A부터 F까지가 다 있는데, 자, AC면은 AC가 EF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AC를 이렇게 밑으로 그려볼까요? AC를 그려서, 자, 이게 E랑 F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E, 그 다음에 F. 자,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A가 B를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요. 그다음 B가 D를 결정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보존한다면 그랬어요. 자,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전체가 그려졌는데 R1부터 그려보겠습니다. ACEF.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ACEF가. 그 다음에 AB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BD 이렇게 나눠지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기억부터 볼게요. 릴레이션 자, A가 속성 A가 릴레이션 R의 후보키이다. 자, R은 이 전체잖아요. 이 전체를 결정하려면은 EF를 결정하려면 AC가 둘 다 필요합니다. A만으로는 EF를 결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A가 후보키라는 것은 잘못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겠습니다. 자, R1, R2, R3는 제3정규형이다. 자, R1, R2, R3로 나눴더니 자, A, B, D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행함수 종속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R1은 제3정규형이 아니었는데 3NF가 아니었죠. 근데 R1, R2, R3로 나눴더니 이 이행함수 종속이 다 제거가 됐어요. 제3정규형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 무손실 조인 분해이다. 자, 이 보면은 자, 공통인 것. 자, 여기 있는 이 테이블 R1과 여기 있는 R2를 비교해 보면 공통으로 A가 들어가 있죠. 근데 A가 R2의 키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2와 R3를 보게 되면은 A, B, B, D로 해서 B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B, D 중에서 R3에서 B가 또 키값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인 값이 어느 한쪽에 키값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무손실 조인분해라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함수정속 F에서 AC가 D이면 AC이면 D를 결정하냐, 이것이 논리적으로 함축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AC면은 B를 결정하죠. 자, AC가 B를 결정했습니다. 자, 근데 B가 또 D를 결정하죠. 그래서 A면 D가 되는 거죠. B로 갔다가 D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이 논리적으로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R1, R2, R3는 보이스 코드 정규형은 아니다. 여기 보면은 BCNF죠. BCNF의 정의는 후보키가 아닌 것이 어떤 것을 결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대표적으로 A, B가 있어서 C를 결정했는데 이 C가 다시 B를 결정한다. 자, 이게 지금 BCNF에 위배되는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자, 이런 경우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3정규형을 만든 것만으로도 BCNF까지 한 번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라는 게 이제 틀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리을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29번까지 하고 30번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